제가 그 심리학 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결국에 고객분들 설득을 하려면 이 심리를 좀 잘 건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리를 건드리고 본능을 건드리는 그런 글쓰기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돈 되는 글쓰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어떤 본성을 건드리는 글쓰기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레퍼런스를 잘 취합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글쓰기 방법인데요. 첫 번째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을 건드리는 글쓰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뇌에 오류를 딱 주는 거예요. 블로그 글의 제목이 뜨거운 얼음을 만졌는데 화상을 입었다, 아니면은 사업하다가 파산한 MJ 드마코. 이 MJ 드마코가 부의 추월차선 저자거든요. 자주성가의 상징인데 안 누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 부의 추월차선 저자고 진짜 스테디셀러 메가 베스트셀러인데 이 사람이 파산했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딱 뇌에 뭔가 앞이랑 뒤랑 안 맞는 거를 조합하는 거예요. MJ 드마코는 이 부자의 상징인데 파산이라는 단어는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파산한 MJ 드마코, 이런 식으로 후킹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권위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망원동 맛집을 소개할 때 망원동 맛집 탑10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하자면 매년 10번씩 망원동에서만 10년간 데이트한 커플이 알려주는 숨은 맛집 베스트 5, 이렇게 추천을 하면 훨씬 권위가 생기고 신뢰도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사실 인간이 자기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신뢰감이 있는 사람의 말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서두에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식당 리스트가 같아도 무게가 실리는 거죠. 결국에 컨텐츠 기반의 사업은 유튜브 같이 영상이 됐든 인스타 같이 사진이 됐던, 스레드 같이 글이 됐던, 결국에 첫 문장, 첫 30초, 그리고 첫 사진, 근데 이런 게 결국에 다 글이거든요. 유튜브도 첫 30초가 글이고, 스레드도 그렇고, 인스타도 처음에 보이는 캡션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어떤 심리학 기반의 후킹이 딱 들어가줘야 확실히 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많은 매출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절대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컨텐츠는 결국에 얼마나 신선하고 재밌고 이런 게 중요한데, 아무리 신선한 컨텐츠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들해지거든요. 마치 패션 트렌드가 변하듯이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각자 재밌다고 생각하게끔 편집을 해서. 그러면 그 중에 공유나 리포스트 아니면은 조회수가 잘 나온 컨텐츠가 있을 거고 안 나온 게 있을 거잖아요. 잘 나온 것만 이제 따로 취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개를 취합했으면 이게 왜 잘 됐는지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AI를 활용해서 이 공통점을 뽑아내서 그걸 공식화, 패턴화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사실 좀 알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레퍼런스를 잘 해서 빠르게 우리가 트렌드에 탑승을 해서 잘 먹히는 후킹 문구들, 글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많은 매출을 낼 수 있었던 좀 방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많은 그런 성공한 위대한 사람들 전기를 많이 읽어보면은 진짜 딱 공통점이 하나가 보이는데, 실패했을 때, 뭐가 잘 안 됐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운이 안 맞고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거나 하는 모종의 이유로 성과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성과가 안 나올 때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성과가 안 나오고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제가 정말 힘들 때 보는 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팰콘 1이라는 세 번째 로켓 발사하고 그게 이제 분리가 잘 안 돼가지고 공중에서 터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잔해가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잔해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진이 찍힌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뭔가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좀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진짜 이 잔해의 존재들이 사실 진짜 마주하기 힘들거든요. 이제는 회사가 거의 부도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이었고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와중에도 이거를 피하지 않고 불에 터져가지고 막 모양도 진짜 엉망진창인데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 그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그거를 다음 성공을 위해서 분석한 그런 내용을 적용을 하면 그게 이제 실패가 안 되는 거죠. 실패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실패를 해서 잘 안 돼가지고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면 그게 이제 진짜 실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되게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나중에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인생을 살아보면서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그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아니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오히려 이게 안 됐어서 내가 뭐 이런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이게 되게 협업할 수 있었고, 내가 되게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아, 이게 오히려 잘 풀렸으면은 내가 더 이렇게 오만했다가 더 큰 실패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당시에는 진짜 너무너무 안 좋고 힘들고 정말 희망이 없게 느껴지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은 그런 일이 아닐 경우가 되게 많았다. 제가 실제로 실천을 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이기도 하고요. 과학적으로 또 근거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게 인생이 되게 힘들고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저도 그런 시기가 있어서 잘 아는데,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연이은 어떤 실패가 있었을 거고 패배감도 느끼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어떤 고도의 판단을 하고 작업을 하고 이러기가 당장 힘든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뇌를 승자의 뇌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작은 성취감부터 맛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은 되게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성취감을 맛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밥 먹고 설거지 바로 하는 거, 그리고 이불 개는 거, 그리고 방 청소 깔끔하게 하는 거, 요 정도가 잘 된다 하면은 부동산이 서랍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까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안 쓰는 거. 그리고 집안 대청소하고 화장실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수구 구멍까지 다 깨끗하게 완전 반짝반짝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일 안에 내가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뭐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왜 일이 잘 안 됐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무조건. 책상도 정리할 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보였던 어떤 작은 물건들도 다 서랍에 정리해서 집어넣고 깨끗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정리하는 뇌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물건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것도 다 정보거든요. 위치 정보. 그러니까 물건을 치우고 집안 대청소하면 우리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상쾌해지고. 그게 이 위치 정보들이 다 제자리에 정리정돈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어질러져 있으면 우리가 뇌에서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뇌가 좀 맑아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왜 안 풀렸는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고 통제할 수 없는 건 뭐고 다음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종이 하나 꺼내서 다음 계획을 적어보는 거예요. 결국에 해결책은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면 종이 한 장 꺼내서 현실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며칠을 잡고 정리정돈하고 대청소한 다음에 현실을 직시해보는 거죠. 저는 제일 비추천드리는 방법이 게임하는 거. 바람 쐬고 온다고 바닷가 간다거나 여행 갔다 온다거나 친구들 만나서 그냥 술 한잔 한다거나,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결국에 그냥 도피예요. 회피예요. 다시 돌아올 때 고통이 다시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려면 결국에 좀 내가 머리가 좀 맑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은 성취감부터 맛보시고, 일찍 일어나는 거, 설거지 바로 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서랍 까가지고 버리는 거. 버리는 게 진짜 청소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다음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싶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좀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퇴근 시간 이후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을까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거예요. 저는 사실 퇴근해서 딱 책상에 앉는 시간이 한 7시 정도로 좀 그래도 빠른 편이었어요. 그러면 7시부터 11시까지 저는 11시로 데드라인을 정해놨는데, 콘텐츠 사업은 결국에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퀄리티를 높이려면 끝도 없이 높일 수 있어요. 콘텐츠는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11시 되면은 그냥 올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아쉬움이 보여도, 여기에 아무리 많은 공을 들였어도 일단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쌓이면은 7시부터 11시까지 만들어도 결국에 퀄리티는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숙련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11시에 올린다. 근데 제가 이제 데드라인을 안 정해뒀을 때는 막 2시까지 하게 되고, 많으면 3시까지 하게 되고, 그때까지 한 거랑 11시까지 한 거랑 결국에 퀄리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다음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거나 하면 무한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중간에 유튜브
가서 유튜브도 보고 잠깐 누워서 인스타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없으면 결국에 늘어지게 되고 중요한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그때까지만 딱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는 잔다는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다, 이렇게 해도 제풀에 지치실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해봐서 잘 알고 있고, 물론 정말 불굴의 의지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하고 많이 여러 번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내가 매일매일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집약적으로 집중력 있게 해서 올리고 그냥 자고, 처음에는 11시에 딱 끊고 올리고 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죄책감도 들 거예요. 아, 내가 더 손볼 게 있었는데 그냥 올리고 자는 게 맞나? 뭔가 대충 하고 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만, 저는 무조건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이 시간 되면 그냥 무조건 잔다라는 거를 정해두고 하시면 어떤 시간 관리, 시간 낭비, 그리고 저녁 먹으면 졸리거든요. 근데 데드라인이라는 이 압박감 때문에 조금 더 각성해서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